살고 계신 주민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많이 받아요. 저한테 접촉한 데가 6군데도 넘어요. 그런데 저는 그 중에서 대기업이 하는 거. 강원도정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6.3 지방선거를 통해서 우리 강원도민분들의 선택을 받은 우상호 당선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다시금 새롭게 뛸 준비를 마쳤는데요. 강원도에 앞으로 4년 동안 어떠한 변화의 바람을 불어줄지 오늘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우상호 당선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상호입니다. 네, 딱 2주가 됐습니다. 네. 좀 늦었지만 네. 다시 한번 당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선거 끝나고 어떻게 좀 보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인수위 꾸리느라고 예. 그 작업하는데 한 3일, 3, 4일 걸렸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도와주신 분들께 네. 감사 인사드리는데 또 시간 걸렸고, 예. 뭐 또 되자마자 강원도민의 날, 또 행사가 또 있어서. 전국 또 전도 이장 통장단 체육대회, 네네네. 그 뭐 이렇게 행사도 꽤 많았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 당선인이 된다면 이곳 원주 문화방송 라디오에 다시 한번 딱 출연해서 우리 도민분들 그리고 청취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꼭 좀 전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이렇게 빠르게 네네. 약속을 지켜주셔서 약속 진심으로 지켜야죠. 감사드리고요. 강원 도민분들의 선택을 받게 된 이유, 또 감사의 또 이 메시지와 함께 네.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뭐 저를 선택해 주신 네. 우리 강원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네. 선거 기간 내내 가장 많이 들은 말은 네. 대통령과 관계도 돈독하고 예. 중앙 정부의 협조를 받아올 수 있는 힘이 있어 보이니 예, 네. 당신을 선택하면 강원도를 살려달라, 네. 또 변화시켜달라 이런 말씀들을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예. 제가 갖고 있는 역량, 뭐 여러 가지 뭐 힘들을 최대한 가동해서 네. 강원도에 아주 큰 변화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서두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한 3일, 4일 정도 이렇게 시간을 쏟아 부으셔서 인수위원회 활동을 잘 준비하신 걸로 나오는데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이렇게 인수위를 꾸리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인수위를 꾸릴 때는 좀 이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예. 또 다양한 뭐랄까요 출신들이 좀, 예. 좀 종합적으로 모여서 강원도 발전 계획을 짰으면 하는 바람이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주로 학자들, 전문가들, 그다음에 또 정치권에 있던 분들은 이제 각 시군별로 예. 좀 골고루 포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다행히 인수위원회 구성 이후에 구성이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은 거의 받지를 않고 있는데요. 예. 다만 제가 인수위원들한테 주문한 것은 뭐 너무 많은 분야의 과제들을 집대성하려고 하다 보면 네. 사실은 4년이라는 기간이 길어 보여도 되게 짧거든요. 그래서 너무 넓게 이 도전 과제를 추출하려고 하지 말고 예. 강원도에 정말 필요한 것들을 핵심적으로 뽑아서 네. 제가 4년간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게 설계도를 잘 그려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인수위원회에서 뭐 100개, 200개 과제를 쫙 도출하면 좀 멋있어 보이지만 제가 볼 때 실제 4년 사이에 100개, 200개 못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강원도에 제일 필요한 것들 중심으로 이제 실행 계획들을 짜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도지사로서 4년 동안 그 정해진 임기 기간 내에 딱 집중할 수 있는 것들을 그렇습니다. 아주 컴팩트하게 네. 요약을 해서 네. 집중적으로 밀고 나가겠다 이 네, 말씀해 주셨군요. 그 내용은 또 잠시 뒤에 우리 청취자분들께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거 결과 구도를 좀 살펴보면요. 먼저 이제 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54석 가운데 국민의힘이 30석을 네. 차지했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24석을 가져가서 여소야대 구도다 이렇게 좀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좀 합의를 좀 해 나가고 협력을 해 나갈 그 부분이 엄청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어떻게 좀 의회와 이렇게 좀 협력을 잘 해 나가실 전략이신지가 궁금하거든요. 저는 뭐 정치 활동의 거의 90%를 예. 국회의원으로서 보냈고 예. 또 의회주의자, 대화주의자로 알려져 있죠. 네. 여소야대를 만들어 주신 도민의 뜻을 잘 받들어서 네. 의회하고 잘 대화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가만히 듣다 보면 네.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여야가 따로 있겠습니까? 뭐 생각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지만 예. 강원도 발전을 위한 진심들은 저는 여야를 막론하고 다 같이 있을 것이니까 예. 잘 대화하면 다 풀릴 것이다 이렇게 대화로. 보고요. 예. 또 다양한 지역에서 이제 도의원들이 오셨으니까 오히려 네. 그분들을 통해서 각 지역의 실정을 파악하는 데도 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의회하고 대화를 예. 잘 깊게 해서 원만하게 네. 끌고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여야 구분하지 않고 네. 같은 주제를 가지고 대화로 잘 풀어 나가겠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그 단체장 말씀을 좀 드리고자 네. 하면 이제 도내 18개 시군 상황 중에서 여당 소속 시장 군수가 과반을 이제 훌쩍 넘겼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11곳, 국민의힘이 7곳을 가져갔는데 네. 그래도 어쨌든 국민의힘 야당 측에서 7석을 가져갔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도 역시 어떻게 이제 현안들을 이렇게 해결할 때 잘 공조해 나갈지도 도민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당선된 이후에 이제 그 18개 시군 내 당선되신 분들 네. 공약을 좀 살펴봤어요. 예, 엄밀하게 말하면 그 지역에 출마했던 우리 당 후보와 예, 공약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그 지역 현안이라는 것은 예, 예. 어차피 마찬가지거든요. 네. 가령 뭐 교통체계 개선이 필요한 곳에서는 철도 공약이 다 같이 있고 네, 맞습니다. 또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운 곳은 이제 산업 유치 공약이 다 있고 예, 그래서 그것은 저는 오히려 얘기할 곳이 얘기가 통하는 곳이 많겠구나. 예, 그래서 문제는 이제 같이 풀어 나간다는 점에서는 저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봐요. 예, 근데 다만 아무래도 이제 저희 당 소속의 단체장이 있는 지역이 훨씬 저한테 더 진하게 요구하겠죠. 아, 이왕이면 같은 당인데 우리 거 먼저 들어주시오. 예, 맞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건 우선순위를 잘 결정한 다음에 네, 너무 그렇다고 또 민주당 출신 단체장이 있는 지역만 또 너무 특혜를 주면 그럼 그 이외의 지역은 주민들이 또 서운하실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골고루 좀 이 대화를 통해서 네. 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방금 아까 그 이제 그 교통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후보자로 이제 출마를 결심하셨을 때도 네. 그 철원 지역의 이제 교통망으로 도지사를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갑자기 납니다. 아니 이제 뭐 제 고향뿐만 아니라 네, 네, 다른 네. 지역에도 보면은 이제 부족한 게 되게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저는 전국 단위로 정치를 해봤으니까 예. 강원도가 왜 유독 아직 이런 문제들 하나가 해결이 안 됐을까 하는 예. 답답함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딱 되고 나서 예. 뭐 아무래도 네. 가장 도움이 필요한 것부터 하나씩 해결을 해드려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근데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강원도는 수도권에서 연결되는 교통 체계를 확보하는데 너무 많이 집중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건 왜냐하면 강원도 자체의 산업이 부족하다 보니 관광객을 좀 많이 끌고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이에요. 예.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강원도에 살고 계신 주민들 오히려 불이익을 많이 받아요. 강원도 안에서 강원도를 다니는 게 더 불편해요. 맞아요. 뭐 시내버스라든지 그렇습니다. 뭐 버스 체계 같은 거. 그래서 저는 외부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철도나 도로망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강원도민들이 좀 편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강원도민들을 위한 내부 순환형 교통체계 개선 예. 이것도 좀 잘해야 되겠다. 예. 사실은요 강원도에 도달했는데 강원도 안을 돌아다니는 게 불편하면 관광객이 더 안 와요. 요즘은 해외여행도 네. 자기 차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배낭여행 하시는 분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유럽은 대중교통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근데 강원도는 사실은 여기 원주시도 그렇고요. 네. 춘천시도 그렇고 강릉시도 그렇고 자세히 보면 대중교통 체계가 좀 불편해요. 유명한 관광지를 가고 싶은데 버스로 못 가는 데가 꽤 있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 안의 체계를 바꾸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유입되는 건 너무 잘 정비가 되어 있는데 막상 안에 그것도 좀 더 해야 되는데 해야 되지만 같이 더불어 그러네요. 이 강원도 내 교통체계 개선도 해야 되겠다. 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교통 얘기도 해주셨는데 딱 이제 취임 이제 2주가 안 남았습니다. 이제 7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도정을 이끌어 가실 텐데 네. 가장 먼저 좀 이거부터 해결해야겠다. 강원도 현안 네. 사업 중에 수많은 것들 중에서 어떤 것부터 좀 시동을 거실 지금 계획이신가요? 이미 제가 뭐 당선자 신분이지만 예. 기업 접촉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미 투자를 하기로 약속했던 예. 일단 AI 데이터 센터 네. 영동 지방에 그쪽은 워낙 큰 규모거든요. 규모가 네. 몇십조 규모이기 때문에 그 기업들을 만나서 조건들을 좀 어떻게 맞춰줄 거냐 예. 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당장 급한 게 이제 전력 연결 문제예요. 전력이요. 그래서 사실 강원도는 전기가 남아 돌기 때문에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장점입니다. 다른 지역은 뭐 AI 데이터 센터를 유치한다 그러지만 제가 볼 땐 거기는 전기를 새로 생산해야 돼요. 맞습니다. 우리는 이미 있어요. 네.
연결만 하면 되는데 그 연결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변전소를 짓는데 맞습니다. 작게는 3년, 길게는 5년 걸려요. 근데 이 기업들은 빨리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그 관련되어 있는 뭐 한전이라든가 네. 관련된 기관들 접촉을 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유치한 이 투자가 성사되게 하려면 네. 조건을 맞춰줘야 되니까. 네. 지금은 기업 유치를 위한 조건 맞추는데 제 노력을 좀 다하고 있고요. 네. 이곳 원주 지역도 제가 우크라이나에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항공우주산업 예. 기업체를 유치했는데 여기를 빨리 오게 하려면 네. 접촉을 해서 조건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좀 만나기로 되어 있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거기 대리인이 지금 한국에 있어요. 네. 그분을 만나서 자 이제 원주에 군 유휴부지에 어느 정도의 땅이 필요냐 그랬더니 한 5,000평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뭐 땅이 지금 군 떠나간 자리가 한 30-40만 평 남아 있으니까 예. 같이 보러 가자. 네. 예를 들면 이런 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주력하고 있는 건 이미 유치한 투자를 유치한 기업들을 실제 성사하기 위해서 입지 조건을 맞춰주는 일. 예. 이게 제일 급합니다. 아. 그리고 또 추가로 강원도에 뭘 어떤 사업을 벌이고 싶다는 사람들이 좀 몇 명 연락이 와서 예. 쭉 지금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일 급한 건 기업 투자 유치한 걸 성사시키는 일이죠.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공장을 짓기 시작해야 제 마음이 놓일 것 같아요. 일단 빨리 삽을 작품이 그렇습니다. 들어가서. 기업이 들어와야 네, 그렇죠.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생겨야 청년들이 떠나가지 않을 거고요. 예.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은 기업 유치, 그러니까 새로 유치하는 게 아니라 이미 유치한 네. 기업들을 만족시켜서 빨리 가동할 바로 수 있게. 투자가 시작되게 하기 위한 조건을 맞춰주는 일을 네. 최우선 과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 같은 경우 강원도 외 지역에서는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지만 이제 전력 데이터 센터 하면 이제 전력 문제가 항상 제일 심각한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미 우리는 강원도는 그 이미 충분한 전력이 있는데 네. 이제 그걸 연결하는. 발전소도 우리가 풀 가동 안 하고 있어요, 사실.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전기가 가용 전력이 많다는 거는 대기업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군침을 흘리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생산될 수 있는 전기 양은 많으나 연결하는 문제. 또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뭐 송전솔로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또 마을을 지나갈 그렇습니다. 수 있는 좀 애매한 그거를 문제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 도민들도 많이 설득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요. 그동안 강원도민들을 만나보면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전기 선로는 양해를 할 수 있는데 아, 다른 지역 수도권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왜 우리 땅을 내놔야 되느냐, 뭐 우리 전기 식민지냐 뭐 그치, 이런 그런 불만이 말씀이 있었죠. 나왔었는데. 근데 이제 강원도의 기업들이 들어오는 거면 그분들의 자제분들이 취직할 회사인데 그거는 좀 마음을 열어주시겠죠. 네. 그 말씀을 들으니까 되게 뭔가 울컥하면서 약간 좀 강원 특별자치도민분들께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방금 이제 말씀해주신 1호 공약이었죠. 1호 과제가 일자리와 산업이었고 네. 계속 강조해 주시는 게 이제 데이터 센터 강릉 유치인데 네. 이제 또 일각에서는 뭐 짚어드린 내용이지만 데이터 센터만으로는 진짜 실질적으로 큰 고용 효과를 낼 수가 있냐 이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이걸 도민분들께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자 그러니까 하면 제가 지금 데이터 센터 유치할 때 기준이 있어요. 예. 대기업이 하겠다고 하는 것만 허용한다. 지금 제가 기준이. 네. 그래서 하겠다는 의향을 가지고 있는 데는 제가 저한테 접촉한 데가 6군데도 넘어요. 그런데 예. 저는 그 중에서 대기업이 하는 거. 네. 왜냐하면 대기업이 하는 것은 연관 산업을 같이 데리고 옵니다. 예. 근데 예를 들어 어디 외국에서 사모펀드라든가 펀딩을 해서 데이터 센터만 짓는 건 네. 데이터 센터만 짓고 실제 활용은 외국에서 하거든요. 근데 국내 대기업이 하려고 하는 데이터 센터는 데이터 센터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네. 그 데이터 센터를 활용할 국내 기업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고용 유발 효과가 훨씬 크죠. 네. 그래서 데이터 센터 근처에 후방 산업 기지가 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기준을 가지고 네. 단순히 데이터 센터만 짓는 걸로 접촉하는 데는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고 예. 국내 대기업들이 하겠다고 기업들. 하는 네. 그런 데이터 센터를 우선적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릉에 유치한 것도 국내 5대 재벌 대기업 중에 한 군데고요. 예. 추가로 얘기하고 있는 것도 대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나중에 다 이제 취임 이후에 하나씩 공개하게 되면 예.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 규모가 예. 어마어마합니다. 네. 기대를 네. 저도 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더해서 이제 원주 지역을 포함한 또 이제 강원 남부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에 또 좀 기대를 걸어볼 만한 또 변화들이 있다면 어떤 내용들을 좀 크게 말씀해 그동안 주실 수 있을까요? 원주가 이제 성장을 하다가요. 예. 기업 도시, 혁신 도시 때문에 인구도 늘고 이렇게 쑥 성장하다가 지금 정체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주춤한 게 오래가면 이제 다시 이제 퇴보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그동안 뭐 공공기관 이전 등 여러 가지 요청 사항이 있었는데 예. 저는 공공기관 이전도 제가 추진하겠습니다만 역시 기업이 예. 규모 있는 기업들이 들어왔을 때 그 경제 유발 효과나 예. 고용 효과가 높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세계적인 우주 항공 산업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 기업이 들어오면 우크라이나 그렇습니다. 기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기업과 연결되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국내 기업들이 같이 들어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세계적인 기술을 활용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드론. 네. 지금 드론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가 세계 1위입니다. 예. 드론 기술이. 네. 잘 보시면 알지만 이번에도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과정에서 네. 우크라이나를 버티게 해준 건 그쵸. 드론입니다. 드론 전쟁.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그래서 이 기업이 들어오면 국내에도 이 기업의 핵심 기술과 함께 네. 연결해서 하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예. 그러면 이 기업 자체로는 원주에 들어왔을 때의 규모가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기업이 털을 잡고 나면 이 기업과 그러네요. 손잡으려고 하는 기업들이 그러겠네요. 원주로 오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세 번째는 그런 기업들 중에는 네. 방위산 업체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구상은 지금 창원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방산업체가 거기 밀집되어 있는데 네. 제2기지를 이쪽 원주 쪽에서 만들면 어떨까? 특히 드론 산업을 중심으로. 네. 그것은 제가 국방부 장관한테도 얘기했더니 그거는 타당성이 있는 얘기다. 라고 하는 1차 반응을 받아냈는데 네. 이제 제가 취임하고 나면 이제 이것도 집중적으로 예. 펼쳐나갈 생각입니다. 다행히 우리 원주는 군 유휴부지가 예. 아주 넓어요. 네. 새로 부지를 조성을 해야 되는 게 아니니까 네. 산을 깎고 막 그래야 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미 그래- 다 정비가 그러니까, 되어 있으니. 저는 지금도 뭐냐면 동해안도 그렇고 이쪽 원주도 그렇고 네. 이미 있는 산업단지가 비어 있는 곳에 주로 기업을 유치하려고 해요. 그래야 효과가 크잖아요. 그렇죠. 군 부대 용지는 다 평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미 군 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전기수도 다 공급되어 있고 그렇죠. 여기는 그냥 공장만 들어오면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곳을 활용해서 원주의 제2부흥을 만들겠다. 단순히 그 기업 하나만 들어오는 것 같지만 네. 그것이 들어와서 연관 효과, 네. 새로운 중소 중견 기업들이 거기서 커지거나 유치할 수 있는 효과 있는 그러네요. 그런 일종의 앵커 기업입니다. 네, 그런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이루어지고 나면 원주에 꽤 괜찮은. 네. 왜냐하면 이 기업이 최대 3천억까지 투자를 유치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뭐 작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거점으로 해서 다른 소위 말하면 근데 첨단 산업이에요. 우주항공 산업이. 예. 예. 뭐 지금 사실 테슬라 거기 머스크가 얘기하고 있는 스페이스 뭐 X 이런 게 다 우주항공 산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여기가 들어오면 여기가 또 새로운 메카를 만들 수 있겠죠. 네. 그 준비를 좀 원주를 중심으로 하면 네. 이게 원주 자체로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요. 원주와 붙어 있는 횡성, 그다음에 드론 시험장이 영월에 있어요. 맞습니다. 이걸 다 연결해서 우리가 묶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대한민국 최고의 드론 생산 기지가 만들어지면 드론 생산을 하려면 거기에 부품들이나 이게 다 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럼 드론 안에도 수많은 부품들이 들어갈 많죠. 거고, 뭐 네. 반도체부터 해서 뭐 그렇습니다. 카트리지 뭐 여러 가지 들어갈 텐데, 그리고 드론 자체도 앞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인데 그걸 이제 강원도에 제대로 유치를 한다는. 그렇습니다. 예. 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 하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우리 병사들에게 예. 1인 1 드론 갖기 이걸 좀 추진할 생각 예정이거든요. 예. 그럼 그 드론을 몇십만 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어디서 만들 거냐? 원주에서 원주에서 만들자. 만들 수 있다. 그게 제 제안이죠. 야, 근데 이거를 그냥 구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미 우상호 당선인께서는 세계 최고 국방부 장관과도 이렇게 얘기 좀 해봤고요. 근데 여기가 이제 좋은 게 세계 최고의 우주항공 산업, 그러니까 드론 기업이죠 사실은. 예.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드론 전문 기업을 유치했으니까 예. 이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 정치자분께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도 그 당선인께 말씀해 드렸듯이 또 당선인께서 직접 또 말씀해 주셨듯이 각
단체장들을 이렇게 종합을 해봤을 때 사실 공약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서 항상 중복적으로 나왔던 게 청년 주거 환경 개선인데 네. 청년 주거와 일자리 이걸 좀 앞으로 4년 동안 어떻게 좀 잘 풀어나갈지 그것도 한번 끝으로 정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약 만들 때 가장 많이 우리 참모들하고 대화한 게 예. 공공주택을 매체 지으려면 돈이 얼마 드냐 네. 이거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군 단위가 어딨냐 네. 했더니 보니까 화천에 지금 한 100가구 정도 짓고 있고요. 거의 한 몇 개월 지나면 완공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영월이 이제 또 그런 네. 공공주택을 좀 150가구 정도 좀 짓고 있어요. 거의 예. 완공 하반기나 내년 초면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미 관심을 가지고 시작한 데가 있고 예. 준비하고 있지 않은 데가 있는데 네. 저는 제가 따져보니까 청년들이 가장 저에게 많이 호소한 건 강원도에 와서 살고 싶어도 예. 집이 없다. 그렇다고 어떻게 아파트라는 걸 살 수도 없고 예. 가령 청년 농부 같은 경우도 아니 당장 살 집이 없더라. 네. 그래서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정도 시범적으로 살면서 이제 여기서 농사 져야지 결심했는데 집을 못 구해서 돌아간 청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게 말이 되나? 그러면 뭐 대규모로 몇천 채, 한 군마다 몇천 채 이렇게 안 되더라도 100채, 100가구, 200가구, 뭐 150가구씩 이렇게 다 지면 일단 1인 가구 경우로 하면 150명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만약에 신혼부부 기준으로 하면 300명이 300.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공공주택부터 좀 빨리 지어서 그리고 이 공공주택을 지을 때 가족 단위가 들어오는 경우는 근처에 교육시설과 연결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도지사가 되면 가장 빨리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짜서 특히 인구 소멸 지역부터 공공주택을 좀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떠나가지 않게 만들어야 되겠다. 사실은 이곳 원주도 공공주택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의외로 집이 많아 보여도 네. 제가 말하는 공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 공공전세주택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런 공공임대주택, 예, 공공전세주택. 저렴한. 네. 그러면 여기는 좀 이제 거주할 수 있는 청년들이 늘어날 수 있겠죠. 재밌는 말씀 드릴게요. 화천이요. 네. 군사 지역이잖아요. 네. 춘천보다 집값이 비싸요. 왜 그렇게 했어요? 집이 없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미리미리 도에서 네. 말로만 뭐 인구 소멸을 막겠다고 할 게 아니라 인구 소멸의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집이 없어 떠난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 네. 그래서 일자리와 공공주택이 같이 연동돼 있어요. 네. 이걸 같이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제가 좀 제 우선 주거 여건을 제대로 만드는 데 있어서 공공주택 공급이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이 의료예요. 의료 그다음이 교육. 의료. 예. 근데 집이 제일 중요해요. 집으로 먼저 그렇죠. 정주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인프라 중에 이제 의료와 교육.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 야, 18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그래도 원주시가 인구가 좀 늘었는데 그래도 안을 들여다보면 공공 임대주택이 모자르다는 거, 네. 부족하다는 거 네. 당선인께서 또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당선인을 만나다 시간의 꽃이었습니다. 오늘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인 우상호 당선인과 함께 해봤는데요. 끝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꼭 좀 드릴 말씀 있으시면 편하게 네. 해주시죠. 이제 당선돼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만 강원도는 정말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예. 제가 최선을 다해서 기업도 유치하고 일자리도 늘리고 그리고 정주 여건도 개선을 할 텐데요. 도민 여러분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열심히 해서 네. 여러분들이 제 어깨를 두들겨 줄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진짜 그 구상하신 것만큼 그 이상으로 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우상호 당선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